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이혜린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의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이 북조선에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만 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고향을 등에 지고 탈북한 탈북민들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왔으며 말도 안 통하는 회보다 말이 통하는 한민족 한교래가 따뜻하기에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가족의 이별과 죽음을 맛보아야 하였습니다. 그런 생사 기로에서도 죽지 않고 꿋꿋이 버텨낸 우리 탈북자들의 인생은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의 또 다른 인생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유로운 세상에 왔다는 현실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한의사를 하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한원채 씨의 가슴 아픈 고향에서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치보위부 지하 감방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고통을 받았던 한원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원채 씨가 중국 연길시 장백형 파출소에 연행된 것은 1999년 8월 11일 오전 10시경이었다고 합니다. 불시에 5명의 파출소 공안원들이 들이닥치더니 자기들의 신분증을 보이면서 한원채 씨를 비롯한 연행된 탈북민들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한원채 씨는 임시거류증을 보여주었고 임시거류증을 받은 공안원들은 중국말로 무엇이라 말하였는데 중국말을 모르는 그는 그들이 대화에 단 한마디도 답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과 함께 있었고 그 애들 역시 중국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공안원들은 곧 한원채 씨 가족들을 옥려하면서 자기들이 타고 온 공안 지프차에 강제로 밀어넣었고 이리하여 한원채 씨 세 모자는 장백향 파출소에 옥려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중국 공안에 잡혀 1998년 8월 1일 중국에 건너온 때로부터의 살아온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문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 임박에 한원채 씨 아내와 맏딸은 아침부터 시내에 일보러 나갔었기에 여행리도 공안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공안이 들이닥치는 그 다급한 순간에 밖에 애출한 아내와 맏딸만은 무사하라고 공안들 모르게 재빨리 방금 공안원들이 우리를 붙잡아 가므로 곧 피신하라는 쪽지 편지를 써서 잘 보이는 침대 중심에 놓았던 것입니다. 장백향 파출소는 장시간의 신문 끝에 그날 밤 자정이 지나서야 이들 가족 셋을 연결 감옥에 인계했으며 연결 감옥은 다음날인 8월 12일 오후에 영종시 국경변방대로 호송하였습니다. 그날 한원채 씨 가족을 비롯한 탈북민 20명 안팎의 사람들이 연결 감옥에서부터 호송되어 영종변방대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영종변방대에서 2일간의 신문을 받은 후 눈물을 흘리면서 손목을 묶인 채 북한으로 북상되어 갔습니다. 한원채 씨는 2명의 자식들과 함께 영종변방대에서 여러 날 신문을 받으면서 구류되었고 8월 17일 막내 아들을 포함하여 13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차에 실려 북한의 해룡시 교도에 호송되었습니다. 이날 고마운 은인인 중국 국적 조선족에 의하여 둘째 딸은 호송 도중 해방되어 눈물을 삼키면서 이별하여 연결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막내 아들과 함께 양 손목에 수세를 감은 채 해룡 국경 경비대에 인계되었다고 한원채 씨는 증언하였습니다. 해룡시 국경경비대는 이들을 인계받자마자 범 잡은 포수처럼 우쭐렁거리며
탈북자로서 역적으로 취급하였으며 짐승처럼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령시 국경경비대는 북송된 13명의 사람들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곧 해령시 정치보위부에 호송하였습니다. 해령시 정치보위부는 탈북했다가 잡혀 북송되어 온 탈북자들에게 엄격한 신문과 고문으로 치조하였으며 범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정치보위부는 이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2명씩 쌍을 지어 차례로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이동 준비를 시켰는데 한원채 씨는 인위적으로 순서를 조절해 가면서 막내 아들과 함께 수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보위부는 그들에게 수갑을 잠근 후 대요를 지어서 어디론가 시내 중심 도로를 따라 도보하게 하였는데 한원채 씨는 그 틈을 타 아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잠깐 뒤를 돌아보면 저기 보이는 저 산중턱에 집들이 보이는 데가 중국이니 길을 열어서 꼭 탈출하여 두만강을 건너 어머니와 누나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원채 씨는 자기 자신은 단식을 하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면 10일 내로 죽겠으니 꼭 살아서 탈옥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비장한 결심을 말하면서 아들의 손을 으스러지게 꼭 잡은 한원채 씨와 그의 아들은 부자지간의 마지막 이별을 결심하며 생이별에 끊임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원채 씨는 해령시 정치보위부 신문에서 이름, 거주지, 직장, 시기, 당별, 학력 및 경력, 가족 및 친척 관계에 대하여 솔직하게 다 말하였고 잡혀온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거짓말을 했을 경우 진실이 확인될 때 가해지는 압력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원채 씨 아들은 첫 신문부터 출생지부터 거주지, 이름, 친척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음에 거짓 진술하였고 나이도 줄이고 부모도 집도 없는 방랑아, 즉 지금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제비로 둔갑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뭔 냄새를 맡았는지는 몰라도 13명의 월경자들을 해령시내 도로를 따라 이동시키다가 중간에서 대료를 정지시키더니 한원채 씨와 항해남도 신청군에서 왔다는 36살 난 복실이라는 여성을 골라내더니 그와 쌍지어 수갑을 잠그고 아들은 그 여성과 같이 쌍지어 수세를 찾던 청년과 쌍지어 수세를 잠그었습니다. 한원채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놓으며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와 의미 있는 눈길로 이별하였으며 보위부 사람들은 이들의 부자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한원채 씨와 함께 수세를 찬 여성과 함께 가던 길을 다시 돌려 시보위부 지하 감방에 감금하였습니다. 아들이 포함된 아버지 동범으로 함께 동행하던 대열은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령시 보위부 감방은 보위부 건물 접수실 지하에 있었고 첫 번째 감방이 남자용이고 두 번째 감방이 여자 감방이었습니다. 한원채 씨가 지하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4명의 수감자가 있었고 그들 모두가 중국 국경 월경자들이었습니다. 여자 감방에는 3명의 여자 월경자들이 있었는데 지하 감방은 높이 2m, 길이 4m쯤 되고 바닥에는 널판자를 깔았고 세면은 콘크리트 벽체이고 전면에는 2cm의 철근을 10cm 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돼 있었습니다. 높이 50cm, 높이 80cm 정도 크기로 살창 출입문이 달려 있었고 출입문 밖으로는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잠궜다고 합니다. 철창 밖 앞으로 9개의 감방으로 나드는 짧은 복도의 중간에 촉수 낮은 전등 하나를 밤낮으로 켜놨으며 자주 정전되는 조건으로 감방은 언제나 어두컴컴하였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감방 생활 첫 시련이 시작되었고 감방에 대한 그 어떤 경험담도 체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감방이라는 보위부 지하 감방에 갇힌 한원채 씨는 앞이 캄캄하고
차가운 감방 공기가 온몸과 마음을 높은 압력으로 억누르는 감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감방에 갇힌 4명의 수인들 중 2명은 해룡 사람이고 1명은 평양 사람이었고 또 다른 1명은 양강도 보천 사람으로 모두 살림살이를 일도 세워보려고 중국에 건너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는 거의 지하 감방에 1달부터 2달 넘게 갇혀 있었으며 감방 생활 규정이 수인들끼리 호상 이야기를 하거나 범죄 내용을 알리거나 담배 피우는 일 등을 모두 삼가게 되었지만 감독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경력을 요해하며 의견 교환을 주는 등 허상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몇 마디씩 말이 오갔고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자 감시하고 있던 보위원이 나타나 도끼 눈을 하고 누가 말했냐고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중 나이가 40대 되어 보이는 수감자가 자신이 말했다고 나서자 소자 견장을 단 보위원이 살창 사이로 손을 내밀라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손톱깎이와 열쇠 뭉치를 꺼내더니 여지없이 내리쳤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수감자의 손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어버렸지만 보위원은 사정없이 한참 동안 칼고리줄로 죄수의 손등을 후려치더니 자신도 힘이 빠졌는지 이제 다시 말하면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울음장을 넣으며 감방 출입문을 나갔습니다. 한원채 씨가 감방에 들어가 앉은 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폭행을 목격하며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일로 감시보위원의 권한에 의해 저녁 식사 공급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탈북민 한원채 씨의 감옥 생활 일부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원채 씨처럼 인권을 누린당하며 자신이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감옥에서 폭행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 진행의 이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